그러니까 김문수한테는 꼼짝 못하는 게 한 칼에 날아가는 거예요. 소개하겠습니다. 지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정강훈 목사님하고 이 파주에 올 줄 몰랐죠? 제가 경기도지사를 8년 하면서 파주를 제일 많이 왔을 겁니다. 아마 제가 파주에 가장 많은 지원을 했을 겁니다. 이유는 파주가 바로 가장 아픈 곳이기 때문에. 저는 이 파주에 여러분 통일교를 넘어서 임진강을 넘어서 이 캠프 그리브스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까? JSA 대성동 마을에도 제가 가서 며칠을 잤습니다. 대성동에서 오신 분 계세요? 아무도 안 오셨네. 그곳에 보시면은 바로 이 개성의 개성공단 바로 거기잖아요. 기정동 마을 여러분 바로 거기잖아요. 땅굴 바로 여러분 파주 아닙니까? 이렇게 좋은 땅, 그러나 이렇게 아픈 땅이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임진강이 흐르는 그곳으로 물이 빠지고 나면은 걸어서 바로 북으로 갈 수 있죠. 제가 대학교 때 존경했던 교수가 바로 이 파주 출신의 김낙중 교수였습니다. 저는 그분을 모시고 민중당이라는 빨갱이 당을 만들었는데 그 민중당은 해산되고 해산된 뒤에 제가 안기부에 또 잡혀갔습니다. 김낙중이 간첩인 걸 넌 알았지? 저는 몰랐습니다. 이 파주 출신의 김낙중 우리 민중당 대표가 저는 간첩인 줄 몰랐어요. 제가 그분에게 일부러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저 대학교 1학년 때 그분은 벌써 고려대학 교수를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북한하고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통일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간첩 말을 저한테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당시의 안기부 조사 결과를 보니까 김낙중 선생의 그 집에 장독대 안에 권총이 들어있고 달러가 들어있고 북한의 지령을 해독하는 암호문을 해독하는 난수표가 들어있었어요. 증거로 다 잡혀있어요.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사모님이 학교 선생이고 그 아들은 지금 고려대학 교수를 하고 있어요. 미국 유학을 갔다 와서. 이분이 간첩일 수 있느냐? 그러나 간첩이었습니다. 그분이 너무나 착하고 너무나 저한테 한 번도 김일성, 김정일이 좋다 소리를 한 번도 내가 물어도 답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던 그 민중당의 이선실이라고 하는 북한에서 파견된 북한 노동당 서열 20위의 이선실이가 와서 우리 밥을 사줬어요. 우리가 그때 복사기가 비싼데 그 복사기가 몇백만 하는 복사기를 사줬어요. 거기에 복사기 위에다가 이렇게 큰 판을 붙여놨어요. 아크릴판을. 이선실 여사 기증 이렇게 써놨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이선실이가 간첩인데 북한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어디로 넘어간지는 모르지만 북한의 텔레비에 이선실가 나오는데 노동당 서열 20위. 그 할머니는 늘 저희에게 이야기하죠. 자기는 남편이 일찍 죽었는데 뭐 돈이 조금 있는데 이거 가지고 나는 뭐 자식도 없으니까 이거 가지고 좋은 민주화 운동하는데 쓰라고 이러면서 복사기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어떤 사람은 돈도 줬는데 돈 받은 사람은 다 잡혀가서
저는 뭐 돈을 안 주고 집이 이렇게 이렇게 와 있는 저는 그런데 제가 서울에 들어가니까 저는 경북 영천 출신인데 처음에 대구로 유학 갔다가 대구에서 서울로 유학 갔는데 서울의 청계천에 이렇게 판잣집이 많은 줄 몰랐어요. 저는 어릴 때 판잣집에 살았습니다. 아니 서울에도 판잣집이 이렇게 많은가? 제 어릴 때 살던 데보다 100배 이상 판잣집이 많더라고요. 야, 그런데 그 판잣집 바로 위에 3.1빌딩 청계천에 31층 되는 빌딩이 막 서 있는데 그 밑에는 판잣집이에요. 빈부격차가 이렇게 심한 줄 몰랐어요. 저는 평등한 세상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평등한 세상을 원하는 것은 바로 이 마르크스다, 엥겔스다, 레닌이다, 모택동이다. 평등한 세상은 바로 빨갱이 세상이 돼야만 평등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빨갱이가 좋은 거로 생각했어요. 남북이 통일되려면 미제국주의자를 몰아내야 된다. 일본 쪽발이 일본 잔재 세력을 몰아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미국 군발이들 몰아내고 파주도 7사단 다 나갔죠. 나머지 남은 2사단 몰아내고 평택에 7공군 몰아내고 다 몰아내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끼리 북한하고 다 손잡고 통일하면 뭐 평화롭게 살면 되지 않느냐, 중립국가 하면 되지 않냐, 이런 달콤한 이야기에 저도 넘어갔던 겁니다. 바로 반미 반일, 민족 자주, 우리 민족끼리, 그것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들리더라고요. 왜? 우리는 식민지를 했기 때문에. 미군이 여기에 주둔하는 것은 신식민지다. 파주, LG, 필립스와 손을 잡은 LG는 이건 매판 자본이다. 왜 우리가 우리 기술 안 쓰고 왜 필립스 기술 써야 돼? 필립스 자본 받아들여야 돼? 이 매판 자본은 물리치자. 우리 민족 자주.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김대중 대통령이 대중경제론을 내놨는데 71년 대통령 선거 때입니다. 그 책자를 박연채라는 저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선배 교수가 썼어요. 그 내용이 뭐냐? 우리는 우리식대로 살아야지. 외국 자본을 가져오면은 자본 때문에 우리가 외국의 식민지가 된다. 우리가 외국 기술, 필립스 같은 디스플레이 기술이나 이런 거 가져오면은 우리가 바로 그 외국의 식민지가 된다. 기술 때문에. 자본 종속, 기술 종속, 수출하는 것은 시장 종속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체 더 이상 식민지가 되기 싫으면 외국의 자본도 기술도 시장도 의존하면 안 된다. 우리 식대로 살자.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농사 짓고 그 다음에 러닝 팬티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 옷은 만들고 너무 좋은 옷 같은 거는 입지 말고 수수하게 깐디에 그 뭐 물레를 저어가지고 만들듯이 이런 식으로 자급자족 경제를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대중경제론. 김대중. 지금 민주당이 이 짓을 계속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렇게 수출 위주로 해가지고 우리가 세계 시장에 나가서 다 세계 초일류 기업을 만든 것이 삼성 반도체고 LG 디스플레이고 현대자동차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죽기 살기로 저는 반대하는 대학 생활을 보냈습니다. 왜?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려면 2만 5천 가지 부품 모두 하나도 만드는 게 없었어요. 그때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고무신 한 켤레도 제대로 못 만드는 게 당시의 기술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자동차 타이어를 만들고 자동차 엔진을 어떻게 만들고 자동차 브레이크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고속도로를 어떻게 뚫을 수 있느냐. 여기 파주 아직까지 아까 말씀드려보니까 39호 도로입니까? 국도
그거 제가 도지사 때 꼭 뚫어서 양주까지 직통으로 뚫어야 되겠다. 결국 다 못 뚫고 갔는데 오늘 아까 제가 김동규 위원장 말씀 들어보니까 김동규 위원장 아까 오셨다 어디 계시나? 아 여기 계시고 그거 다 뚫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제가 정말 파주처럼 이 최전방에서 고생하는 이곳에 도로 하나 뚫어드리지도 못할 정도로 해마다 비만 오면 폭우가 쏟아져서 적성이다 이런데 교하다 전부 물이 넘어가 산사태가 나서 깔려 죽고 그런 삶을 살아온 여러분들, 정말 미군이 주도하면서 온갖 악명도 받아가면서 살던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 악조건 속에서도 LG 디스플레이도 만들고 여러분들 지금 장당 콩으로부터 파주 개성 인삼으로부터 여러분 정말 애쓰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존경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자급자족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세계, 미국이고 일본, 영국, 독일 어디라도 세계 어디로 가서도 우리 아이들이 세계적인 지도자를 만들어내느냐. 그저께 돌아가신 김우중 우리 회장처럼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렇게 살 건지, 아니면 우물한 개구리가 돼서 우리끼리 그냥 우물에서 개골개골 살 건지 우리가 결정해야 되고, 이것이 정치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어른으로서의 책무 아닙니까? 저는 우리 민족이 매우 우수하다고 봅니다. 세계 어디를 내놓더라도 기술을 경쟁하든 영어를 하기로 경쟁하더라도 우리 목사님 옆에 영어 통역하는 사람 봤죠? 목사님 길러낸 인재입니다. 영어를 미국 사람 이상으로 잘하고 우리말도 잘하고 다 잘해요. 뭘 하더라도 우리는 세계 초인류의 인재를 무궁무진하게 가지고 있는 게 대한민국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나라 태어나지 않아도 이 정광훈 목사님 같은 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 민족끼리 미제는 물러가라, 일제는 물러가라 이게 아니라 누구라도 좋다. 우리 아이는 전 세계 어디에 던져놓더라도 그는 유대인 이상으로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간에 마지막 최고의 인재로서 성장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우수한 인재가 바로 우리 코리안이다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만 우리 민족끼리만 하자는 이것이 빨갱이 주체 사상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평등하게 하자. 저는 7남매입니다. 대학을 들어온 사람은 저밖에 없고 6명은 아무도 대학을 나온 사람이 없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저 큰 누님은 초등학교밖에 졸업 안 했어요. 시골에 너무너무 가난하고 못 사는 시골 출신인데, 그러면 평등하게 하려면 저도 대학 안 오고 다 초등학교만 졸업해야 우리 집은 평등할 겁니다. 바로 이게 하향평준화입니다. 이렇게 하자는 게 빨갱이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형제간에 더 다르고 이웃간에도 다르고, 그러나 다르지만은 서로 힘을 합쳐가 서로 도와주는 건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빨갱이 생활 24년 이후에 제가 겨우 알게 됐는데, 왜 그렇게 바뀌었느냐? 바로 소련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소련은 평등과 인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소련이 평등도 없고 가난밖에 없더라. 스타킹 한 장만 주면은 모스크바의 가장 아름다운 여대성하고 하룻밤 잘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 친구, 무역하는 친구들한테 쭉 들으면서, 야, 이게 거짓말이 아니구나. 안기부에서, 국정원에서 괜히 우리를 세뇌하기 위해서 퍼뜨리는 말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구나 하는 것을, 공산권이 무너진 1990년 되어서 철의 장막이 벗겨지면서, 주거의 장막이 벗겨지면서 저는 비로소 알게 됐고, 거기서 매우 당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는 깨어났지만은 빨갱이 짓을 하던 사람들은 못 깨어났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대엽 아시죠?
대학마다 1987년에 전대협이 결성됐고 1기 전대협 의장이 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이가 고려대학교 출신의 전대협 1기 의장입니다. 그리고 임종석이가 3기 의장인데 한양대학교 총학생 회장이고 이자가 3기. 그래서 이게 6기까지 1987년부터 92년까지 6년 동안 전대협이 서울대학교를 비롯해서 고려대학, 연세대학, 한양대학 전국의 모든 100여 개의 대학의 총학생회를 다 장악한 것이 전대협. 그 뒤로 이어서 92년부터 15년간 2007년까지 15년간 한총련, 한국대학생 총연합, 바로 이 한총련이 또 주체사상, 북한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거기에서 우리 민족끼리 평등사상, 우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는 위대하신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모든 것을 무료로 다 해드립니다. 집도 무료로 드리고 땅도 무료로 나눠드리고 아프면 병원도 무료, 학교도 무료, 뭐 속옷도 무료, 겉옷도 무료, 밥도 무료, 빵도 무료, 다 무료로 배급해 드립니다. 우리 공화국에는 태양과 같은 어버이 수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이 없어요. 이렇게 계속 대남방송하는데 저도 그걸 들어보니까 저는 감옥 가서도 그걸 들었어요. 저는 86년부터 88년 올림픽 끝날 때까지 감옥에 있었는데 감옥에 그때 전대협 한총련 출신들이 무려 한 2,000명이 저하고 제가 감옥 2년 6개월 있을 동안 계속 들어왔어요. 애들이 들어와서 저보고 형님 주체사상을 믿어야지 왜 안 믿습니까? 저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자거든요. 모택동주의자고. 주체사상 김일성주의는 나는 못 믿겠더라고요. 김일성이 저거는 완전히 그냥 말이 안 되는 짓이라고 봤기 때문에 너무너무 독재자고 너무너무 뒤떨어진 낙후한 빨갱이라고 봤기 때문에 저는 김일성은 나 싫어. 그런 독재자는 나는 싫고 나는 그런 개인 우상숭배 나 안 해. 안 되더라고. 애들이 계속 그거 들어봐요. 그래서 감옥 안에까지 단파 라디오를 가져와서 밤이 되면 이불을 덮어쓰고 그 북한 방송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남조선 청년 학도들에게 위대하신 김일성 수령님의 교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방송을 하면서 가르쳐줘요. 철학을 가르쳐주고 역사를 가르쳐줘요. 남조선의 역사, 우리 조선의 역사, 그리고 혁명의 이론, 정당의 이론, 수령이 왜 중요한지, 수령이 왜 우리 눈동자처럼 중요한지 이런 거를 가르쳐주는데 감옥에서 이들이 막 그냥 이 범치기라 그러는데 범치기는 감옥에서는 펜 같은 거 안 주는데 어떻게 볼펜 심을 이렇게 몰래 해가지고 거기다가 화장지 이런 데다가 막 써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이렇게 뿌려가지고 감옥 안에서도 빨갱이 학습을 계속하는 겁니다. 교도관을 또 의식화를 시킵니다. 이들이 대학을 졸업하면서 수백만이 졸업했는데 고시 공부를 합니다. 사법시험을 봐가지고 지금 대법원장 김명수 우리법 연구회, 그리고 대법관 김선수, 이거 다 좌익들입니다. 민변이라는 단체가 변호사 뭐 2,000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전부 이게 좌익 변호사들이 2,000명이 넘어요. 검찰, 그리고 행정고시를 또 봅니다. 행정고시도 제가 데리고 있던 사람들도 이렇게 나중에 제가 운동권에 있다가 배가 고프니까 사법시험 행정고시를 봐서 바로 정부 고위 관리가 되고 이들이 또 기자가 돼가지고 기자 시험을 봐가지고 KBS 기자, 또 각 신문사에 들어가서 한겨레 보통 저 다 이 좌익들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학교 교수가 돼가지고 지금 전국의 대학교 교수들이 전부 이 한총련 그리고 전대협 주사파 이들이 전국 대학을 다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그게 전국 교수협회, 정교협이라고 합니다. 전국 교수협의회 수천 명이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 중고등학교 가르치는 거는 전교조, 전국 교원 노동조합, 교조, 정교조가 또 수만 명이 유초, 중, 고 선생들이 전부 애들한테 거꾸로 된 역사. 김일성이는 위대하신 독립투사고 항일 무장투쟁의 전설적 영웅 김일성 수령님 이렇고, 이승만이는 친미 사대주의자 독재자로 영구집권을 꾀하다가 청년학도들의 의거에 의해서 쫓겨나가지고 하와이에서 쓸쓸하게 죽었다. 박정희는 만주공관학교 1등을 졸업하고 일본 사관학교 2등 졸업해서 당시에 천황의 시계를 받고 다카키 마사오라는 창시개명을 하고 독립군을 토벌하다가 해방이단 데한 빨갱이 짓 하다가 또 동지를 여순 순천사 때 동지를 배반하고 이승만이 밑에서 그러다가 나중에 쿠데타를 해가지고 유신 독재하다가 김재규한테 총 맞아 죽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애들이 쏙쏙 넘어가는 겁니다. 야, 대한민국은 이거는 태어나서 안 될 나라인데 이승만이 친미 사대주의자 독재자가 만들었고 박정희라는 형편없는 친일파 쿠데타 세력 이런 놈들이 만드는 나라, 이건 없어져야지. 항일 무장투쟁의 전설적 영웅이 만드신 자주국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우리의 참 조국이야. 이게 바로 신영복입니다. 그래서 이 신영복이가 통일혁명당 만들어가지고 이것은 간첩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폭력혁명으로 전복시키는 겁니다. 이석기 보셨죠? 저 평택에 있는 그런 가스탱크, 평택에 LNG 저장탱크 이런 것 결정적인 폭발을 시키고, 그 다음에 송유관 같은 거 폭발 시키고, 이 파주에 뭐 변전소 이런 거 폭발 시키고, 그 다음에 지하철 같은 거 다 파괴시키고 수도시키고, 이런 식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혼란을 시켜가지고 그때 뒤집어엎자 방송사 점령하고 이 계획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간첩이 아니에요. 간첩은 우리가 아는 간첩은 그냥 내려와가지고 위에서 내려올 때까지 뭐 정보 보고나 하고 정보 수집하고 이런 건데, 그게 아니고 아예 폭력 무장 폭동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군 내부에 침투하는 겁니다. 신영복이는 바로 육군사관학교 교관으로 들어가서 공부 잘하고 가난한 애들 대여섯 명씩 우수한 애들을 딱딱 뽑아가지고 너 왜 가난한지 생각해 봤어? 선생님 왜 가난하죠? 아, 그 미국 놈들이 다 뺏어가서 우리나라가 가난한 거야. 일본 놈이 일제시대 때 뺏어가서 가난한 거야. 지금은 왜 가난한지? 지금은 미제국주의자에게 뺏어가고, 아, 이병철이 LG의 구인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미국, 일본에 빨대를 꼽아가지고 우리나라 노동자 피를 빨아가잖아. 너 안 보여?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면서 의식화를 시켜가지고 빨갱이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일혁명당이 하다가 그 주범이 바로 김종태 그리고 김진락, 이문규 이 세 명이 서울대학교, 김종태는 동국대학 출신이고요. 나머지 김진락, 이문규는 서울대학교 출신. 이들이 사형 3명. 신영복이하고 오병철이 뭐 이런 사람인데 그거 다 제 고등학교, 대학교 선배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무기수가 돼가 20년, 20일을 감옥 살고, 그 밑에 동생들이 또 가족을 또 빨갱이로 만든 거예요. 그 가족 중에 동생이 2명이 튀고 1명 해가지고 저 북한으로 가서 해주에서 이들이 방송국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단파 방송을 쏘아서 학생들한테 먹여서 1997년부터 이 전 대학교가 다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물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 전체를 장악했는데, 영화, 변호인 또는 영화 기생충 이런 거 다 그 빨갱이 감독, 빨갱이 작가들이 만든 거예요. 학교 책도요, 지금 교보 서적이나 가보시면 서적도 거의 80%, 90%가 전부 좌익 서적입니다.
그걸 읽으면 읽을수록 대학교는 물론이고 책은 물론이고 영화 모든 것이 다 좌경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노총 100여만 다 이게 좌익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된다면 문재인이는 왜 좌익이 되느냐? 원래 경희대학교 다닐 때 강삼재라고, 제가 강삼재가 당시 민자당에서 저를 스카우트 해가지고 김영삼 때요, 그 당을 끌어간 사람입니다. 근데 강삼재 동기동창이 바로 이 문재인입니다. 경희대학교 학생운동권인데, 그때 읽은 책들, 이 문재인이 운명이라는 자서전이 있어요. 그걸 가만히 보세요. 그거 보면 그 빨갱이라는 게 그 안에 다 있어요. 왜 빨갱이가 되는지 그 다 나와 있어요. 문재인 자기 스스로가 빨갱이라는 걸 다 고백하고, 아까 평창올림픽 때 펜스나 아베 앞에서 한 게 아니라 자기 벌써 그 책 안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나 빨갱이요 이 소리는 안 하지만, 미국은 물러가야 된다, 국가보안법 철수해야 된다, 이거에 다 빨갱이들이 그 말을 아주 그렇게, 빨갱이라는 말은 안 하지만 빨갱이의 음식은 다 먹는데, 이게 무슨 음식인지 모르지만 내용은 전부 빨갱이 음식을 먹고 자라서 되는데, 거기에 문재인이가 빨갱이가 된 이유는 노무현이라는 변호사가 부산 상고를 나왔어요. 노무현이가 부산 상고를 나와서 변호사 시험을 본 입지전적인 젊은이에요. 이 사람이 세무전문 변호사가 돼가 나 돈 시급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부산 상고를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사하고 사업하는 직구가 많아요. 그러니까 세무전문 변호사가 돼가 돈을 벌고 부산에 뿐만 아니라 요트협회 회장이 돼가 일본까지 요트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유명한 그런 돈 잘 버는 멋쟁이 풍류 변호사가 노무현이었는데, 김광일이라는 YS 측근 국회의원이 노무현이를 변호인으로 요청했는데, 김광일이 자기가 어려우니까 불임사건이라는 1981년에 약 22명이 구속되는데, 그 사건이 됐는데, 이것은 빨갱이 독서 클럽이에요. 부산대학교 졸업생을 중심으로 한 빨갱이 독서 클럽이 부산대학교 안에와 부산대학교 졸업생들이 학교로 갔다, 거기 뭐 은행에 갔다, 이 사람들이 졸업한 다음에도 계속 빨갱이 독서 공부를 하면서 빨갱이 모임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거를 발각이 돼 고영주 변호사가 그때 수사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잡아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좀 빨갱이 책인데, 그거를 읽다가 잡혔는데, 그 변호사가 많이 그 20명 이상 구속됐기 때문에 변호사를, 김광일 변호사 자기 부족하니까 노무현이 보고 당신 돈만 벌지 말고 이거 좀 도와줘. 그 노무현이가 도와준다고 가는데, 변론을 하기 위해서 책을 읽다 보니, 이 책 읽다가 감옥 간 사건이 불임 사건입니다. 그 책을 읽어야 변론을 할 거고, 읽다 보니까 이게 맞네. 이영이라는 교수가 있어, 한양대학교 교수. 전환시대의 논리 베스트셀러예요. 엄청나게 많이 팔. 저도 읽고, 안 읽은 사람, 운동권에 안 읽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잘 썼어요. 그 다음에 우상과 이성, 파라긴과의 대화, 이거는 중국 모택동의 그 문화혁명에 관한 이야기. 이런 거 읽어보니까 대한민국 이거 완전히 잘못 세워진 나라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진짜 아니야. 중국은 모택동이가 진짜고 장개석이는 부패하고 비겁한 군벌이야. 그러니까 모택동이가 인민의 별이야. 이런 식으로 전 역사를 뒤집어서 빨갱이가 정통이, 우리 세계의 정통이고, 나머지 자본주의라는 것은 착취자들의 조직이구나, 이래가지고 대한민국을 부정하게 되는 것을 노무현이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늦게 배운 도덕이 오히려 날쌘 줄 모른다고, 노무현이가 엄청난 빨갱이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노동인권 변호사로, 세무 변호사가 노동인권 변호사가 됐어요. 그래서 또 국회의원 출마하라 그래가지고 출마를 해가지고 당선돼가지고 국회의원 되면서, 그때 문재인이한테는 계속 권했는데 문재인은 안 하고, 자기는 이제 운동 안 하고 자기는 돈 벌겠다 이렇게 하고, 송철호라는 부산시장은 거기서 8번 떨어질 정도로 노무현이가 꼬셔가지고 정치권에 발을 들였는데 8번 떨어지는데 9번째 당선시키기 위해서 무리한 게 요즘에 신문에 터지는 겁니다.
바로 문재인이 대통령 된 다음에 노무현은 죽었지만은 노무현이 송철호 문재인이가 삼총사, 삼형제예요. PK의 노동인권 변호사 삼형제인데 이들이 모두 좌경 사상에 물이든 겁니다. 그 학생들 변론하면서 그게 변호인이라는 1000만 명의 관객을 울린 영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바로 이 문재인이는 노무현이가 대통령 된 다음에 민정수석으로, 나 이제 선거하라 소리 안 할 테니까 민정수석 해줘. 그래서 와서 문재인이가 비로소 청와대에 처음 들어온 게 선거 출마는 안 하고, 송철호는 미리부터 출마해가 계속 떨어지고 8번 떨어졌다가 9번째 지난번 된 거고. 그런데 이 전부 다가 부정선거입니다. 이 사람들은, 빨갱이들은 부정선거, 드루킹 댓글, 김경수가 하는, 경남지사가 하는 댓글 8,840만 건, 이런 것들은 기본이에요. 빨갱이들은. 왜? 자기들은 대한민국을 자주국가로 만들고 대한민국을 평등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이 돈 많고 권력 가진 기득권 적폐 세력, 자유한국당 이런 거는 다 쳐부숴야 되는데, 이 악의 무리를 쳐부수는 데는 법이 필요 없어. 주먹이 있으면 주먹으로, 법이 있으면 법으로, 폭탄이 있으면 폭탄으로. 반칙을 하더라도 적폐 세력 물리쳐야 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이가 대통령 된 다음에 청와대를 60% 이상을 주사파들을 꽉 채우고, 지금 또 국정원 서훈이의 보좌관이 박선원인데 이거 완전히 주사파예요. 빨갱이에요. 국가정보원의 원장을, 전임 원장을 4명을 다 구속시켰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병호 원장, 뭐 거기 누구야, 또 원세훈이, 이병기, 남재준이 4명을 구속시킨데, 전 세계 빨갱이 역사에서 정보원장을 4명을 몽땅 다 구속시킨 것은 오직 문재인 이 빨갱이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니콜라이 2세가 바로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을 1917년 10월에 성공한 다음에 그때의 황제가 짜르라 그러죠. 짜르가 니콜라이 2세인데 니콜라이 2세만 그 일가족을 몰살을 시켰어요. 죽였어요. 그런데 이거는 문재인 촛불혁명의 빨갱이 세력은 어떻게 하냐. 이 빨갱이는 박근혜만 잡아넣은 게 아니라 뇌물죄로, 뇌물 이론도 없잖아요. 그런데 뇌물죄로 32년형을 때렸을 뿐만 아니라 이명박이까지도 잡아넣었는데, 이명박이는 4대강이나 청계천에 공사할 때 단돈 1원도 거기 나온 게 없고, 이 다스가 지 거냐 지그 형 거냐 이것만 가지고 따지지, 이명박이가 공직을 수행하면서 돈 먹었다는 것은 검찰의 공소장에도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질게 박근혜, 이명박이를 다 잡아넣는 이런 정권은 전 세계 빨갱이 혁명 역사에도 단 한 번도 없는 지독한 빨갱이인데,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이 생긴 게 아주 선하게 생겼어. 그 사람 천주교 신자 아니야. 부산에 송기인 신부가 와서 또 이렇게 딱 기도도 해주고, 얼마나 거룩한 사람 문재인이야. 문재인이가 뭐가 문제야? 정광훈 목사님 당신 말 조심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착한 포장, 빨갱이는 절대로 저같이 뼈짝 말른 것도 없어요. 잘생겼어요. 부드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지금 착실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절망을 했어요. 청와대 60% 이상을 전부 그놈들 채운, 제가 옛날에 감옥 갔던 친구, 저하고 그 지난번 사회수석을 했던 이용선이라고 양천 지금 의뢰, 서울 양천 의뢰 출마한다고 지금 다시 사표 내고 그거 간데, 사회문화 수석 이용선이라고 있어요. 그 부인까지도 제 빨갱이 감옥 갈 때 공범이었어요. 부인까지. 지는 말할 것도 없고 부부가 다 그 감옥 들락거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문재인 청와대에 꽉 박혀서 60%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국정원까지 다 빨갱이가 다 박히고, 뭐 정교조, 민노총 이런 거, 언론 노조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 나라가 이렇게 돼서 저는 절망을 했어요. 이제 답이 없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근데 빨갱이 해봤지만 저는 막 빨갱이 죽든지 그뿐인데 우리 손자들까지 내가 이 빨갱이 세상에
살게 할 수 없다 해서 나름대로 애를 쓰는데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빨갱이는 안 되지 나서는데 6월 8일 지금부터 무려 180일 5일 전 6월 8일부터 청와대 앞에 문재인이 콧구멍 앞에 가서 나는 텐트 치고 거기서 매일 하겠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 잡혀갑니다. 잡혀가면 나는 좋대요. 전번에 얼마 전에 2달 감옥에 갔다 오셨는데 감옥 갔다 오니까 막 당뇨병도 다 나고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 건강이 안 좋으세요. 돌아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잡혀가서 치료도 못 받고 돌아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더 좋다는 거예요. 천당이 더 좋다는 거예요. 저는 천당이 좋은 걸 모르겠거든. 아직도 모르겠어요. 저는 천당보다 지금이 너무 좋아요. 저는 어릴 때 밥을 먹으면 지금 다이어트를 해요. 그냥 배부른 게 아니라 오늘은 뭐 일식을 먹을까 중국식을 먹을까 뭐 피자를 먹을까 한식을 먹을까 이렇게 골라가면서 커피도요 아메리카노를 먹을까 라떼를 먹을까 아니 세상에 옷도요 이걸 색깔 고르고 막 요즘에 내가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화장실 가면 막 구더기가 막 발로 그거고 제가 감옥 가 있으면 감옥에 누워 있으면 내 머리로 화장실하고 감옥 방이 같이 있어. 그래서 머리 위로 구더기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요즘에는 서울구치소까지 수세식이 쫙 되고 우리 집에도 지금 화장실 가면 물이 그냥 누르면 샥 비데까지 있어가지고 뭐 화장지도 옛날에는 뭐 제가 호박잎벌이하고 이렇게 지푸라기 가지고 이제는 그냥 막 물로 싹 이야 불도 보세요. 등이 몇 개인가 이거. 옛날에 호롱불 켜놓고 이게 지금 등이 몇 개예요. 대낮에 이래 등을 켜놓고 이게 천당이 등이 이런 게 있겠습니까? 옛날에 저는 아파도 병원도 못 갔는데 이제는 뭐 병원에 뭐 그냥 가면 3,000원만 주면 그냥 뭐 안마까지 다 해줘버려. 병원에 가서 놀아버려. 세상에 이렇게 좋은데 목사님 천당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는 가봤는데 좋다는 거야. 죽는 거 겁 하나도 안 난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 아내가 좋아서도 못 죽겠거든요. 너무너무 맛있는 음식이 많은데 왜 죽어서 천당을 갑니까? 천당이 얼마나 심심하고 천당에 뭐 메뉴판이 있다 소리 나는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나는 목사님 참 대단하네. 진짜 천당이 있긴 있는가 싶은데 진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치권에서는 제가 이래봐도 제가 용기라면 1등입니다. 좌우익을 막론하고 대한민국 300명 중에도 저보다 더 용한 이 심상정이라는 빨갱이가 이 파주 출신 아시죠? 파주 출신이요. 심상정이 제 공범이에요. 근데 심상정이 이런 것도 도망이나 다니지 저처럼 고문당하면서도 저는 다 아무리 고만당해도 안 부를 건 안 부르요. 그만큼 제가 정치권에서는 깡다구도 있고 용기 있게 하는데 목사님은 보니까 저보다 몇 배 위더라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 왜 어쩐 일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뭐 잡혀가도 건강에 더 좋고 죽어도 천당이 더 좋아. 그래서 뭐 저는 믿음이 부족해가 잘 모르겠거든요. 저는 솔직히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앞에 서가지고 그냥 죽겠다고 나오는데 저는 처음에 뭐 안 가다가 조국이 하는 거 보고 이건 안 된다. 이래가 제가 한 100여일 전부터 이제 시작했어요. 저도 가서 이제 목사님 옆에 천막 하나 쳐놓고 목사님 천막 큰데 그 옆에 조그마한 거 하나 쳐놓고 이제 지금 같이 있는데 목사님은 제가 그럽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저한테 어마어마하게 전화가 와요. 왜 정광훈이 같은 그 욕잘하는 목사 옆에 가가지고 뭐 하냐고. 자기 교회에 오면 좋지. 저는 이영훈 목사부터 그 다음에 뭐 몇십만 되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경기도 큰 목사님들. 제가 지사를 하다 보니까 다 거기 가서 그 목사님들하고 친하지. 하필이면 왜 그 정광훈 목사님 그 장희동 그 별 볼 일 없는 그 크지도 않은 목사 거 가서 그 예배를 왜 보냐고. 근데 목사님 교회 내가 계속 2년 넘게 계속 갔어요.
계속 예배를 보니까 말씀하시는 게 보니까 뭐 욕도 잘하지만은 설교도 아주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모르던 걸 너무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아니 안 가고 싶은데 딴 분들이 계속 저한테 침을 많이 줘요. 그거 가지 말라고. 그 목사님 그 욕하는 거 그거 들어가 봐야 아무 도움도 안 되고 당신 품격이 떨어지니까 가지 말라고. 근데 계속 갔는데 정말 정광훈 목사님이 문재인 멱살을 딱 쥐고 자 네가 죽을래 내가 죽을래 하는데 제가 그래서 다른 목사님 보고 제가 그래요. 목사님 그럼 목사님이 나와서 그럼 청와대 앞에 와가지고 정광훈 목사님보다 1cm라도 더 청와대 가깝게 가가지고 문재인이고 뭐가지 하면 딱 잡고 이러면 내가 줄 바꿔가 목사님 뒤에 설게. 목사님 하세요. 오지도 말고 말로만 우리 교회에 오라고 이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오고 아무도 안 싸우고 아무도 정말 자기 목숨도 안 바치고 시간도 안 바치고 욕도 안 먹으려고 그러면서 정광훈 목사님을 뒤에서 험담하고 헛바람 빠지는 소리만 계속해서 바늘 찌르는 이런 사람은 마귀 사탄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제도 저보고 또 누가 그래요. 그 어떤 큰 20만 넘는 큰 목사님이 우리 시민단체, 여러분 애국단체 이런 거 다 모아가지고 멋진 성명, 아주 문재인이 비판하는 이런 성명을 내자. 그런데 정광훈이한테 떨어져 나와서 하자. 그래서 내가 그분들이 전부 다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이 저보고 물어요. 교수 뭐 이런 사람, 외교관, 그 다음에 별 달린 장성들이.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돈 대가지고 광고는 내주는데 목사님 광고를 잘 내잖아요. 근데 정말 청와대 앞에 와서 싸운다 그럽니까? 네, 그러니까 싸우는 거는 못 싸운다는 거죠. 그런데 정광훈 목사님은 매일 하루에 4번, 국민대회 2번, 11시, 오후 4시, 그리고 또 설교, 기도 하루에 3번 이상 그 청와대 앞에서 계속하고 비가 오든지 낙엽이 떨어지든지 얼음이 얼든지 집에 또 안 가고 땅바닥에 들어놓아가지고 계속해요. 비 맞아 가면서 계속해요. 지금 이렇게 죽기 살기로 185일 동안 하는 역사가 전 세계 어느 기독교 역사에 있고 어느 종교가 이렇게 하고 어느 단체가 이렇게 하고 만약에 그렇게 자기 몸을 바쳐가지고 저 마귀 사탄 주사파의 악령을 몰아내려고 하는 용기 있게 실천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정광훈 목사님 안 따라가고 당장 줄바 가서 그 사람 따라가겠어요. 그런데 없어요. 저는 목사님이 8.15 100만, 10월 3일 300만, 10월 9일 200만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10월 25일 날 철야 기도를 하겠다 이러세요. 10월 25일 같으면 가을이 늦가을인데 추운데 목사님 밤에 이게 철야 기도하고 나면 새벽이야 1000명밖에 안 남을 겁니다. 그러면 300만까지 모았다가 1000명밖에 없으면 솔직히 말해서 저놈들이 얼마나 목사님을 우습게 보겠습니까? 그 전 목사 괜히 그냥 떠들더니만 완전히 쫄딱 망했네. 그러면 목사님 한 방에 다 까먹습니다. 그 철야는 하지 맙시다. 네, 이랬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고 이러시는데 아니 그래서 그날 갔는데 새벽 5시까지 막 안 가고 막 전부 그 막 광화문 이성만 광장에 꽉 차고 밑에 지하실에도 다 차고 막 그냥 화장실에도 전부 들락날락거리면서 집에를 안 가요. 새벽 5시가 되니까 황교안 대표가 그 오지도 않은 사람인데 그 밤 꼴딱 새고 그 올라와가 연단에 올라서 목사님한테 할렐루야 이렇게 하니까 저도 올라가서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 목사님 광장에서 쫄딱 망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도 오고 모든 정당 단체 목사님 비판하던 사람들이 광장에서 밤을 새우면서 바로 이 거기에서 하나로 녹아져서 통합이 되고 하나로 서는 것을 제가 보면서 이야 성령이 있기는 있는가 보다.
저는 정말 추운데 집에도 안 가고 저는 요즘에 그럽니다. 제 아내도 하나 데리고 못 나오고 있어요. 우리 집사람 보고 여기 가서 땅바닥 가서 하룻밤 자자 이러면 이 영감이 미쳤나? 그런데 목사님은 막 남의 여자 남자 다 데리고 와서 집에 안 가고 수백 명이 그 비를 맞으면 얼음장 위에서 벌벌벌 떨면서 83세 4세 된 할머니들도 집에 안 가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그 묘한 거짓말을 시켰는지 참말을 시켰는지 하여튼 성령 폭발, 민심 폭발, 그리고 이러한 폭발이 저는 김정은이까지도 날려버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문재인 사탄막이 붉은 용을 몰아내고 김정은이 정말 사악한 마귀 사탄을 몰아내고 저 만주벌판을 넘어서 시진핑을 몰아내고 시베리아까지 저 유럽까지 성령이 폭발하고 자유의 물결이 온 들판을 다 덮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갑시다. 아멘. 아멘. 우리 애국 주사 김문수 전 도지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순서에는 없지만은 꽃다발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재향군인 내에서 애국 동지들의 심장을 담아서 전광훈 목사님께 반드시 기필코 드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도무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꽃다발 증정할 때 마지막으로 기립박수 하셔서 박수 부탁드립니다. 일어나세요. 전광훈 목사님, 자 꽃다발 도지사님께 또 준비했어. 도지사님께서도요? 우리 도지사님께서도 꽃을 준비했습니다. 도지사님께서도 꽃을 준비했습니다. 예. 김원수 도지사님께서도요.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전광훈 목사님, 지쳤지만은 힘이 생길 것입니다. 마귀 긴 사탄도 기절 촉포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할렐루야 박수합니다. 아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